도함수 활용 3번. 첫 번째. 어디다 활용하겠다? 방정식에다 활용을 하겠다. 방정식이 뭐냐면 그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건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을 찾는다.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한다 였었잖아.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 실근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방법으로 하나 찾았던 게 뭐냐면 함수의 연속에서 배웠던 사이값의 정리의 개념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구간 안에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파악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적어도 몇 개 존재한다는 것만 아는 거지 얘가 정확히 몇 개인지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것만 알지 적어도 정확히 몇 개의 실근을 받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 이제 그걸 미분을 통해서 명확하게 실근이 정확히 몇 개다라고 하는 걸 판정을 하려고 합니다. 만 실근이 몇 개인지 판정하려고 하는 거지 실근이 1입니다, 2입니다 이런 걸 알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이퀄 제로라고 하는 방정식은 인수분해했을 때 x-1과 x-2가 되는 거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1 또는 2가 된다라고 하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 그걸 만약에 함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아래로 볼록해서 1과 2에서 만나니까 실근이 1 또는 2가 되는 거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fx 이퀄 제로의 실근은 y는 fx하고 누구의? y축의 교점과 같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그래프 그려서 x축이랑 몇 번 만나는지 확인을 해서 실근의 개수를 확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f하고 g랑 같다. 의 실근의 개수도 y는 fx하고 y는 gx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데 귀찮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미적분 배우셔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g를 반대쪽으로 넘겨가지고 f 빼기 g가 0이다라고 하는 식을 만들고 저 f 빼기 g를 hx라고 치환을 한 다음에 hx의 그래프를 그려서 축이랑 몇 번 만나는지 확인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적어도 수투에서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한 90% 이상의 문제들은 다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축이랑 몇 번 만나는지 확인하여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준 게 별로 없어요.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를 갖다 그려봤을 때 x축이랑 만나는 지점이 실근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문제로 넘어갑니다. 1번 x에 대한 방정식이 하나는 중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들의 합을 구하여라. 여러분 그 중근 갖는다는 건 뭐냐면요 2차 방정식에서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중근 갖는다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중근을 갖는다는 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냐면 접하게 생겨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가 fx라고 이름을 해 붙여놨을 때 저 그래프를 갖다 미분해가지고 얘가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지금 좀 조사를 하셔야 되는 상태고 f를 미분하면 f'x는 12x세제곱 마이너스 24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24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저 3차식을 갖다가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간혹 운 좋게 이런 경우들이 조금 생긴다. 12x제곱으로 묶으면 x-2 마이너스 12로 다시 묶으면 또 x-2 그래서 12 곱하기 x-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남고 그래서 12 곱하기 x-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했을 때 x 플러스 1과 x-1 두 개를 갖다 곱한 걸로 표현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의 그림을 갖다 그려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누가요? f'x가 어디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1과 2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얘는 f'x고 우리가 알고 싶은 fx라고 하는 함수는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의 모습이 이 세 개 중에 하나인데 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얘기했었고, 저 세 개 중에 어떤 개형이 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판정했어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 중에 누가 더 작은지를 혹은 같은지 확인하면 되는 거였죠. x에다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어봐. 그러면 3 더하기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4 더하기 k니까 계산하시면 k 마이너스 19가 될 거고요. F2는 3 곱하기 16이니까 48 68에 아니다 88에 64 마이너스 64 24 다시 플러스 48 플러스 k가 될 것이고, 계산을 해보면 48 더하면 96에서 88을 빼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 나옵니까? 96에서 88을 갖다 빼니까 8이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함수값이 얼마 나올 거냐면 k 더하기 8이 나온다. 확인됐다. 마이너스 1에서가 2에서보다 훨씬 작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려놓은 가능성 있는 그림들 중 가운데 있는 저 두 번째 그림이 돼야 되는 거죠. 오케이? 조금 더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1일 때,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2일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하나의 함수값이 어디에서 함수값이냐면 1에서의 함수값이고, 그래서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 f1을 구해보시면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더하기 24 더하기 k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얘는 k는 그대로 내비두고 27에서 14를 갖다 빼는 거니까 k 더하기 13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뭘 구해놨냐면 그 값들은 다 구해놨어요. 오케이? 근데 그 값들은 다 구해놨는데 걔네가 k를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x축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어떻게 만나는지 확인할 수가 없지.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x축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x축이 어떻게 결정이 돼야 되냐면 한 중근하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결정이 돼야 되니까 한 번은 접하고 두 번은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x축이 표현이 되려면 핑크색으로 표현해 봤을 때 이렇게 생기거나 이게 x축이거나, 아니면 초록색으로 표현해 봤을 때 이렇게가 x축이거나, 요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초록색은 f1이 다시 말해 k 더하기 13이 0이 되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1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핑크색은 마이너스 2에서가 그냥 2에서 f2가 k 더하기 8이 0이 돼야 되니까 k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8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다 갖다가 더하면 그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21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게 필수예제 1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그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게 x축과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걸 추가로 설명한 것 외에는 특별히 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미분에서 그래프 갖다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필수예제 2번입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3a x제곱에 대하여 fx 이퀄 4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근데 그거를 굳이 fx가 4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가져갈 필요 없이 한쪽으로 넘겨서 fx 빼기 4가 0이다 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을 만들고,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a x제곱이니까 요렇게 x세제곱 마이너스 3a x제곱 마이너스 4 이퀄 0 해서 여기는 요 3차식을 잠깐 지금부터 gx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면 gx 이퀄 0라고 하는 저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g를 미분합니다. 그럼 g'x는 3x 제곱 마이너스 6ax가 되고요. 얘는 3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a는 0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니까 a는 양수 또는 음수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어디서 만나냐면 0과 2a에서 만나는데 첫 번째 있는 그림처럼 0이 왼쪽에 있는지 0이 오른쪽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걸 뭘 기준으로 지금 나눠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냐면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부호가 풀, 마, 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함수가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똑같이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x 이퀄 0에서 극대 그 다음에 x 이퀄 2a에서 극소인 것이고 얘는 x 이퀄 0에서 극대 그 다음에 x 이퀄 2a에서 극소인 거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요 이 g라고 하는 함수가 x에다 0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g0가 얼마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4가 되잖아. 그 얘기는 이 잘못 썼다 미안해 여기가 2a고 여기가 x 이퀄 0인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이 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4라는 거거든. 그럼 저 점이 0, 마이너스 4면 x축은 그거보다 위쪽에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실근 몇 개 무조건?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면 안 된다. a가 0보다 작아야 한다. 근데 a가 0보다 작다고 해서도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요 점이 0, 마이너스 4니까 x축이 그거보다 위쪽에 있는 건 알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x축이 만들어지면 또 실근이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이다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요 극대점. 그래서 2a, g2a가 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는 g의 2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문제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g의 2a가 뭐냐? x에다 2a를 갖다 집어넣어 보면 8a 세제곱 마이너스 12a 세제곱 마이너스 4고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4a 세제곱 마이너스 4고 얘가 0보다 큰 거고 양변 마이너스 4로 나눠주시면 a 세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작은 거고 인수분해하시면 a 더하기 1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은 건데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은 무조건 양수니까 그 조건을 만족하려면 a 더하기 1이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건데 원래 문제에서 전제했었던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 만족을 시키니 결론은 a가 1보다 작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오케이. 그게 필수의 제일본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무조건 세 개의 점에서 만나게만 하면 되는 거다. 오케이? 필수의 3번. 3차 함수랑 직선이 이거하고 이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막 접하는 거 찾고 너무 힘들잖아. 그러지 말고 자 어쨌든 얘네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는 건 x세제곱 더하기 6x제곱과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k가 같다라고 하는 저 3차 방정식을 풀어달라는 이야기고요. 한쪽으로 넘기면 x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k 이퀄 0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을 풀자는 이야기인데 이 왼쪽에 있는 3차식을 잠깐 f라고 이름을 붙여 놓고 걔를 갖다 미분을 해 보면 3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3 3으로 묶어주면 잠시만요. 네,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여기가 잘못됐구나. 뭐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이거 플러스 9죠. 플러스 3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3 그래서 아래로 블록하고 어디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에서 만납니다. 부호는 풀, 마, 풀이죠. 그러니까 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일 때 극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소. 그리고 이 함수가 fx equal 0가 서로 다른 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축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축이 함수하고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를 보장하려면 이번에 누굴 통해서? 극대, 극소 둘 다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f-3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f-1은 0보다 작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k 값의 범위를 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계산해 봅시다. f-3은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27 플러스 69, 54 다시 마이너스 27 더하기 k가 0보다 크다. 정리하면 k가 0보다 큰 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f-1이 0보다 작다. x에다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9 플러스 k 0보다 작죠. 한쪽으로 넘겨서 보시면 마이너스 4니까 k가 4보다 작다.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k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필수예제 3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미분을 활용하는 방법. 부등식에다가 활용을 한다. 어떤 거를 증명하고 싶은 거냐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실수 전체일 수도 있고 어떤 구간에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성장 상태를 조사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식습관이 바뀌어서 약간 서구적인 체형을 갖게 되었으니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라면 아무리 못해도 키가 140 이상은 다 될 거야. 그래서 진짜로 우리 관내에 있는 도내에 있는 학생들의 키가 140 이상인지 조사를 좀 해보고 싶어. 그럼 방법은 첫 번째, 모든 학생들의 키를 다 재서 데이터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전수조사라 그러죠. 전수조사 하려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각자의 키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애들이 잘 커서 걔네 키가 140 이상이기만 하면 되거든? 그거를 수리고등학교에서 한번 조금 조사를 해줘봐. 어떻게 조사를 할까? 했더니 수리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머리를 쓴 겁니다. 아니 어차피 애들 키가 140 이상이 되는지 아닌지 yes or no로 대답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각 반에 키 제일 작은 애 있잖아. 걔만 한 명씩 불러. 그리고 걔 키를 재봐. 걔가 140이 넘으면 다른 애들도 당연히 키가 140 이상이 되겠지. 왜냐면 제일 작은 놈이 140 이상인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 얘기예요. 어떤 구간에서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할 때 원래는 그 구간에 들어가는 모든 x들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 구간 안에서 뭘 구할 거냐면 최소값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에 함수의 최대 최소를 어떤 구간에서 구하는 문제랑 똑같죠. 결국 미분해가지고 그래프 그려서 판단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f가 g보다 크거나 같다.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귀찮으니까 gx 반대쪽으로 이항해가지고 f-g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저 라지 fx를 f 빼기 g라고 놓고 그 fx 미분해가지고 최소값 구해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문제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4번. 2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2, 3이라고 하는 열린 구간에서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여기는 이 3차식을 fx라고 하고 이 열린 구간에서 이 범위에서 fx에 뭘 찾아가지고 최소값을 찾아서 그 제일 작은 놈이 0보다 크면 다른 x값에서도 당연히 0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미분을 때립니다.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2x고 얘를 3x로 묶어주면 3x 곱하기 x 마이너스 4니까 f'x는 아래로 볼록하고 어디서 만나냐면 0과 4에서 만납니다. 부호는
풀이에요. 함수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언제까지 증가하냐면 x가 0일 때까지 증가하고 언제까지 감소하냐면 x가 4일 때까지 감소하고 4일 때부터 다시 증가하는데 근데 저 그래프 전체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 중간 부분에 있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부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x가 2일 때 여기가 x가 3일 때 그래서 이 f라고 하는 함수의 그 범위에서의 최소값은 3에서 나오겠죠. 물론 3은 안 들어가지만. 그래서 f3이 0보다 크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3에서의 함수값은 실제로 계산을 안 할 거기 때문에 3에서는 0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F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만족할 것이다. 그럼 F3은 뭐냐? F3은 F라고 설정한 함수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54 더하기 3K 계산하시면 3K 마이너스 27이 0보다 크거나 같다 3K가 27보다 크거나 같다 K가 9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는 여기 나와 있는 9보다 크거나 같은 게 결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계속 뭐예요? 방정식을 이야기하나 부등식을 얘기하나 무조건 뭐 한다? 미분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5번으로 가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4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게 하려면 방법은 여기 있는 요 녀석을 f라고 놓고 저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서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어쨌든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뭘 때린다? 미분을 때린다. 그러면 얘는 4x 세제곱 더하기 4k 세제곱 4로 묶어주면 x 세제곱 더하기 k 세제곱 그 다음에 x 세제곱 더하기 k 세제곱은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k하고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k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앞쪽에서도 계속해서 사용했었던 논리입니다. 이 f'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부호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조사하기 위함이고 지금 뒤쪽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k제곱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그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k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x 앞에 붙어있는 개수의 절반의 제곱 하고 다시 4분의 3k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k제곱에다가 (4분의 3k제곱을) 갖다 더하게 되니까 얘가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다시 말해 제가 무조건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는 얘는 부호 바뀌는데 영향을 안 주니 요 4 곱하기 x 플러스 k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걔는 뒤에 거 무시하면 이렇게 생긴 직선인 거잖아. 물론 f'x는 3차 함수기 때문에 실제 개형이 직선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부호의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임이 마이너스 k를 기준으로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그러니까 이 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x 이퀄 마이너스 k에서 최소값을 가지니 이 이야기가 성립하려면 f의 마이너스 k가 k 4제곱 마이너스 4k 4제곱 플러스 12 마이너스 3k 4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나누시면 k 4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고 인수분해하시면 k제곱 더하기 2k제곱 마이너스 2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인데 여기 있는 k제곱 더하기 2는 무조건 0보다 크죠.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하시면 k 플러스 루트 2, k 마이너스 루트 2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만나는 지점이 마이너스 루트 2하고 루트 2.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실제 결론은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조사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5개까지 문제를 풀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방정식과 부등식의 틀을 갖고 있긴 하지만 계속 미분 때려가지고 뭐 하는 거다? 그래프 그려서 판단하는 거다. 오케이? 6번 갑니다. 자, F가 G보다 위쪽에 있대요. x제곱 더하기 2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9x가 2x세제곱 더하기 5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a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근데요, 중요한 건 이거하고 y는 fx, 이거하고 이렇게 y는 gx 이렇게 되는 그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생각하면 f가 g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는 게 f의 최소값이 g의 최대값보다 커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뭘 비교하는 거냐면 동일선상의 x에서 함수값이 더 크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겼고 한쪽으로 넘기면 x 4제곱 2x 세제곱 날라가고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a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게 항상 성립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 4차 함수를 hx라고 잠깐 이름을 붙여놓읍시다. 미분해가지고 그래프 그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h'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 4로 묶어주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저기다 x 대신에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인수분해 합시다. 1, 0, 마 3, 마 2 조립제법 마 1, 1, 마 1, 마 1, 1, 마 2, 2, 0 그래서 4 곱하기 x 더하기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한 번 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돼서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4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려놓은 게 뭐냐 지금 계산해놓은 게 뭐냐면 h 프라임 x잖아요. 맞습니까? h를 미분한 거니까 여기서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부호의 변화만 보는 건데 아까 위쪽에서 나왔었던 절대부등식처럼 x 더하기 1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부호 바뀐데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x 더하기 1의 제곱을 무시해도 되고 아니면 그림을 조금 그려보기도 합시다. 어떻게 그릴 거냐면 제곱은 어떻게 지나가는 거냐면 스치듯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마이너스 1에서는 만나긴 만나는데 스치듯 지나가고 2에서는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부호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확히 h'x라고 하는 저 3차 함수는 대충 이런 모습을 갖고 있을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가 되고 그래서 부호가 어떻게 될 거냐면 다시 풀이 되는 겁니다. 감소하다 증가한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항상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최소값이 언제 나온다? 2에서 나온다. 그래서 hx라고 하는 함수는 대충 감소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형태로 생겼고 x 이퀄 2에서 극소이자 최소가 되는 거니까 h2가 계산해보면 16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더하기 2a 한 게 0보다 크면 되는 거다. 16 날라가니까 2a가 24보다 크다. 그래서 양변 2로 나누면 a가 12보다 크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계속 뭐 했다? 미분해가지고 그래프 그려서 판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뤄봤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속도와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위치가 있고요.
속도가 있고 가속도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미분의 개념 누가 만들었다고요? 뉴턴. 뉴턴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낮잠 자는 사람. 나무 밑에서 깡조 과실수 밑에서 잠을 자는. 그러다가 사과에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머리가 크게 다치신. 그러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은. 그 아저씨가 평생에 걸쳐서 연구하던 건 수학이 아니라 뭐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뭐 그런 과학적 지식인데, 이 사람이 궁금해하던 거는 뭐였냐면은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운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미적분에서 보시면 좌표평면 위로 움직이는 2차원, 혹은 대학에 가시면은 3차원 공간을 움직이는 어떤 물체, 우리의 어떤 운동들에 대해서도 함수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어쨌든 단순하게 봤을 때 뉴턴이 미분의 개념을 만든 거는 물체 운동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함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물체 수직선상에 위치의 개념이 있고, 속도가 있고, 가속도가 있는데, 휴가 갈 때 차 타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습니까? 야, 버스 타고 가는 게 빠르니 KTX 타고 가는 게 빠르니? 서울에서 부산 갈 때 KTX가 훨씬 빠르겠지. 왜? KTX가 더 빠른 거야? 속도가 더 빠르니까. 맞아? 그럼 속도가 빠르다는 건 뭔데? KTX 얼마 찍히더라? 300 얼마 찍히지 않나? 300이라 칩시다. 그래서 KTX가 만약에 300km/h의 속도로 가면 자동차는 뭐 기껏 해야지 120, 130 이렇게까지밖에 못 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가 120km/h로 갔고 KTX가 300km/h로 갔다고 하면, 그 의미는, 그 속도의 의미는 1시간이 지났을 때 기준점, 출발점으로부터 자동차는 120km만큼밖에 이동을 못했는데 KTX를 타고 가면은 300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속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위치가 얼마나 변했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의 개념은 뭐냐면 위치의 변화율인 겁니다. 그리고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 무조건 뭐에서 계산해요? 미분에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나옵니까? 가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속도가 어떻게 변했느냐인 거니까. 차 타고 갈 때 아빠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속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가속도인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입니다. 오케이? 근데 속도는 벡터예요. 벡터라는 개념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100km/h의 속도로 갔다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반대로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올 때는 속도가 얼마일까요? 속도로 봤을 때는 반대로 왔으니까 마이너스 100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아빠 차 타고 갈 때 막 계기판에 마이너스 100 이렇게 갑니까? 아니죠. 무조건 양수로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뭐냐면 그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은 값. 그게 속력이에요. 속력은 뭐다? 절대값 속도다. 오케이? 음수값이 나와도 마이너스 갖다 붙여주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다? 속도가 되는 겁니다. 결론 내립니다.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속도에다 절대값 씌우면 속력. 그 다음에 길이, 넓이, 부피에 대한 문제들이 튀어나올 거예요. 거기서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가 되는 게 속도가 위치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 길이 변화율 구해라, 넓이 변화율 구해라, 부피 변화율 구해라. 무조건 다 뭐 때려라? 미분 때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로 넘어갑니다. 7번입니다.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저렇게 생겼다. 전피가 출발한 후 다시 원점을 지날 때가 뭐야? 원점을 지난다는 거. 위치가 0이 될 때 말하는 거죠. 그래서 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더하기 9t가 지금 위치인데 얘가 0이 되게 만들어주는. 인수분해하면 t로 묶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9인데 그게 t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t는 0 또는 t는 3일 때. 근데 t가 0일 때 출발한 거고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니까 t가 얼마일 때? 3일 때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t가 3일 때 속도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식은 뭐예요? 위치잖아. 그래서 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위치를 미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더하기 9t를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9가 되고 t가 3일 때의 속도니까 v3은 27 마이너스 36 더하기 9. 그래서 계산하면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좌표는 위치를 말하는 거죠. 위치가 2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8t로 주어질 때 어떤 순간이냐면 속도가 28로 주어져 있는 순간. 그러면 지금 xt가 2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8t니까 vt는 x't는 6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궁금한 거냐면 얘가 얼마가 되는? 28이 되는. 6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36이 0인 6으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 0인 인수분해해보자면 t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0인 그러면 t는 3 또는 t는 마이너스 2인데 자 7번의 문제부터는 실생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점을 출발했다고 하는 이 시점이 t가 얼마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제로일 때 말하는 거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속도가 28이 되게 되는 순간은 t가 얼마일 때다? 3일 때다. 그때에 뭐를 구하여라? 가속도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뭐 구하라는 이야기냐면 A3 구하라는 거예요. A 가속도였잖아. 그리고 가속도는 어떻게 만들어요? 속도를 미분해서 만들면 되죠. 그래서 AT는 가속도는 V'T는 미분하면 12t-6이고 거기다가 3을 갖다 집어넣으면 36에서 6을 갖다 빼는 거니까 가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다? 30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그게 필수예제 8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9번입니다. 직선 궤도를 달리는 열차가 제동을 건 후 제동이 뭐냐면 브레이크 밟은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한다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위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열차가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정지한다는 이야기는 뭐죠? 속도가 0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xt가 위치가 10t-0.25t 제곱이니까 우리는 저 xt를 미분해가지고 뭘 만들어내야 되는 거냐면 속도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계산을 해보시면 10-0.5t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 속도가 얼마가 되게 만들어주는?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0.5t가 10인 거니까 양변에 2를 갖다 곱하면 t가 얼마? 2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t가 20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여기는 요 식에다가 t 대신에 다시 얼마를 갖다 집어넣어? 20을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0 곱하기 20 마이너스 0.25 4분의 1 곱하기 20의 제곱이니까 400. 그래서 얘는 200에서 100을 갖다 빼는 거니까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다? 100이 되는 거다.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100m를 움직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10번으로 갑니다. 지면에서 처음 속도 20m/s로 똑바로 쏘아 올린 로켓의 t초 후의 높이를 h라고 할 때 h가 30t-5t 제곱인 관계가 성립한다. 혹시 여러분들 그 문제에 지면에서 처음 속도 30으로 써 있나요? 교재 아닌가요? 고쳐주세요. 30m/s입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로켓의 t초의 높이를 h라고 할 때 h가 30t-5t 제곱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 로켓이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몇 미터인지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봐봐. 우리가 그 로켓을 t가 0일 때 0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ht가 그리는 높이의 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잖아.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30t니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 로켓이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저 파란색 지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ht는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30t고 마이너스 5로 묶었을 때 t 제곱 마이너스 6t에다가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9 바깥쪽으로 빠지면 플러스 45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t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45라서 요 최고 지점이 t가 3일 때 높이가 얼마? 45인 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45가 될 거예요. 이렇게 풀면 돼요. 이차 함수는. 근데 지금 이 지면에서 위쪽으로 쐈어. 로켓을. 갔다가 떨어지지. 원래 올라갈 때는 속도가 양수였겠지. 떨어지게 되는 이유는 속도가 0이었고 속도가 음수로 바뀌었으니까 속력 아니잖아.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최고 지점을 찍을 때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ht가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30t고 그걸 미분 때린 h't가 마이너스 10t 더하기 30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0 곱하기 t 마이너스 3이고 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가 t가 3일 때고 풀막 그러니까 t가 얼마일 때? 3일 때 최고 지점을 찍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그냥 h3만 구하면 90 마이너스 45 그래서 최고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다? 45m가 되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고1 때 이차함수 뭐 최대치에서 구하는 문제들이 나왔을 때 간혹 그 분수가 껴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기 되게 짜증난 녀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애들 볼 때마다 미분을 하고 싶은 욕망이 막 끌어올랐는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얌전히 계산을 했지만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11번. 그래서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운동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어떤 식을 줬냐면은 위치식을 안 주고 속도식을 줍니다. 절대 안 줘요. f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위해서도 f'을 주지 f를 절대 안 주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y는 vt고요. 얘는 x't입니다. 위치를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vt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마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하나씩 확인해 보자. 첫 번째, t가 a일 때. 근데 쟤는 속도인데 갑자기 이걸 들먹이네. 가속도는 어떻게 만들어? 속도를 미분해서 만들지. 그래서 a라고 하는 지점에서 이 함수를 미분해서 쓸 때 보면 감소하는 기울기 음수짜리 직선인 거잖아. 그래서 가속도가 음의 값인 게 맞는 말이죠. 두 번째, D에서부터 E까지일 때 속도가 0에서부터 위까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 맞는 말이네. 세 번째, B부터 E까지 빨간색으로 B부터 E까지 쭉 일정한 직선이죠. 가속도 일정하다 맞는 말. T가 F일 때 요 지점이거든. 점피는 정지해 있나요? 정지하려면은 어때야 돼? 속도가 0이어야 되지. 근데 지금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틀린 말. 앞으로 가고 있긴 하다. 답이 4번이고 0부터 i까지 해서 운동 방향 몇 번 바꾼다? 2번 바꾸죠.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속도가 0이 되며 그 점의 좌우에서 V의 부호가 바뀔 때 마치 F'이 제로고
그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었고 극대가 생긴다, 극소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 1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5m인 사람이 높이 3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매초 4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때 사람의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는 건 그림자의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고 미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이 상황이요. 얘가 1.5고 얘가 3이구나. 얘가 3이고 여기에 키 1.5짜리 아저씨가 있어가지고 지금 얘가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매초 4m의 속도로 가는 거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1초가 지났으면 4m, 2초가 지났으면 8m 이렇게 이동해 있겠지. 근데 t초 후면은 얼마만큼? 4t만큼 이동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아저씨 머리에서 이렇게 밑으로 수선의 발을 갖다 내렸을 때 이게 얼마냐면 1.5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여기는 요렇게 쏘는 빛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림자의 길이죠. 맞습니까? 근데 저 삼각형이 둘 다 직각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라서 x하고 1.5의 b는 x 더하기 4t와 3의 b와 같습니다. 닮음이거든요.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1.5x 더하기 6t가 3x다. 한쪽으로 넘기면 1.5x가 6t다. 얘가 2분의 3x. 그래서 x는 6t에다가 3분의 1을 갖다 곱하는 거고 x가 4t가 된다. 그래서 그림자의 길이는 얘랑 더하면 그림자의 길이는 4t, 이 사람이 이동해 온 거리가 4t. 그래서 그림자 끝을 기준으로 해서 가로등 바로 밑에서부터 이동된 거리를 생각하면 그게 얼마가 나오냐면 8t가 나오죠. 이게 위치죠. 맞습니까? 근데 그거에 뭘 구하라 그랬냐면 속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미분을 때려. 무조건 얼마 나오는 거다? 8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림자 길이가 얼마죠? 4t죠. 그래서 그림자 길이 변화율은 그림자 길이만 미분하면 되니까 그때는 4가 나올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미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